제 소개를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헬싱 시험에서 지금 17년째 이 지역 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지금은 헬싱시 보건자로 있고, 고3 수험생들 수능 전문 강사로서 강의를 하고 있고, 제가 이 지역에서 17년 18년 동안 이 지역 아이들 강의를 하면서 느낀 바 이 지역 학생들의 성향이라든가 또 이 지역의 패턴, 또 이 지역 고등학교들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 또 이번에 아시다시피 교육과정이 바뀌잖아요. 교육과정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수학이 또 굉장히 크게 바뀌는 과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까지도 같이 한번 드려볼 생각입니다. 날씨가 되게 많이 더운데 이렇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주실까 걱정도 좀 되긴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날씨를 뚫고 오셨으면 정말 많은 다양한 좋은 설명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제가 양을 좀 많이 담았어요. 근데 절대 시간을 길게 잡아먹지 않고 빠르게 좋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주변 고등학교들을 제가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수학은 타 과목들과 좀 다른 성향의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별 수업이라든가 학교별 특징이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수학은 무조건 난이도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 학생은 919 다니는데 어떻게 수업 공부를 해야 됩니까? 저희 애는 옥동고 다니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학교의 출제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동일해서 그래요. 수학은 어느 학교나 중간고사 범위가 똑같아요. 교과서도 똑같아요.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가 어느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를 하느냐에 맞춰서 대비를 해야지, 범위가 다르지 않고 부교재가 다르지 않고 교과서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학교별 출제가지고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지역 고등학교 전체에 대해서 학교별 내신 난이도를 제가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럼 어머니들께서는 이 난이도를 한번 보신 다음에 우리 아이가 현재 수학 실력 상태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이 정도 고등학교에 보내는 게 가장 적합하구나 라는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5개 레벨로 쪼개봤어요. 5개 레벨로 학교들을. 그런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먼저 드릴 말씀은 5레벨이 가장 쉽고 1레벨이 가장 어려운 고등학교인데요. 5레벨이 쉽다고 해서 엄청 쉽구나, 그냥 시험 보면 100명이 100점 나온 고등학교, 그런 고등학교는 아니에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니까 이 주변 고등학교들의 내신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상대적으로 레벨 4보다 레벨 5가 조금 더 쉬워요 라는 뜻인 거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좀 민망하다고 제가 5레벨에 학교 하나밖에 안 나왔대요. 하나밖에. 신서고가 아직까지는 이 주변 고등학교 중에 가장 쉬운 학교입니다. 왜냐면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저 학교도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어려워질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내신 난이도가 많이 쉬운 고등학교다. 그 다음은 이렇게 됩니다. 이 고등학교들 뒤에 보면 보이시나요? 너무 기다려요. 안 보이시나요? 읽어드릴까요? 여기서 금옥로고랑 보척고 같은 경우는요, 금옥로고랑 보척고는 제가 작년에 설명할 때는 레벨 5에 넣어놨었거든요. 레벨 5에 보척이랑 금옥로 레벨 5에 넣어놨었는데 올해 설명을 하면서 제가 레벨 4로 바꿨어요. 왜냐면 이 두 고등학교가 시험을 점점 어렵게 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다가 올해 내신은 상당히 많이 어렵게 내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레벨을 지금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 레벨 4, 5는 묶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레벨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냐면 딱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 레벨 4, 5 고등학교는 우리 애가 중등부 때 선행을 아직 많이 하지 못했다. 선행을 가볍게 했거나 아직 선행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수학을 처음 시작하건 두 번째 시작하건 이제 막 시작을 하는데 열심히 한다. 엉덩이 좋다. 그러면 충분히 1, 2등급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선행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고등학교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은 고등학교는 레벨 4, 5. 그러면 이제 레벨 3부터는 좀 달라지겠죠. 이게 레벨 3 고등학교.
많이 들어봤던 고등학교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 고등학교가 레벨 3 고등학교고 제가 레벨 2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레벨 2랑 3도 묶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가 레벨 2 고등학교. 레벨 2와 레벨 3은 기본적인 성향은 비슷합니다. 기본적인 성향은 이거예요. 일반 시중 문제집에 나와 있는 난이도 문제를 출제하지 않고요. 무조건 모의고사 기반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수준의 문제는 절대적으로 출제하지 않고 역대 수능이라든가 각종 모의고사 문제들을 변형하여 출제를 하는데 그게 뭐 최근 모의고사를 변형하는 것도 아니고 2000년도에 나왔던 모의고사, 1998년도 거 모의고사 이런 문제들을 변형하여 출제를 하는 걸 기본 골자를 갖고 있는 고등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선행이 되어 있고 많은 심화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신 따위가 정말 힘든 고등학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레벨 2라든가 레벨 3에 있는 고등학교를 선택하실 분들께서는 뭘 꼭 체크해 보셔야 되냐면 우리 아이가 이미 중등부에서 충분한 선행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로 고등부에 올라와서 그 진도를 이어받은 상태로 이제 심화를 들어가야 되는 상태이다. 그러면 레벨 2와 레벨 3을 선택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벨 4, 5와 레벨 2, 3의 극명한 차이점은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중간고사 볼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으니까 기초부터 다져서 심화로 올라가기에는 한정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다져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심화만 하면 된다. 레벨 2, 3. 우리는 기초를 다진 상태에서 심화까지 넘어가야 되는 현재의 상태를 갖고 있다. 지금 아직 선행이 많이 안 되어 있다. 레벨 4, 5를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우리는 선행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 지금 이거 괜찮은데 여기를 무조건 보내야지. 이런 건 아니겠죠. 제가 내 레벨로 보여줬을 때 참고하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레벨 1 고등학교만 남았는데 어딜 것 같아요? 강서구 목동. 강서구 목동고는 주변 일간 도는 말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어렵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내신 어렵다. 정말 어렵습니다. 내신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고등학교의 특징은 뭐냐면 어려워도 어차피 상대평가다 라는 기준으로 출제해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학교들은 중간고사가 너무 어려우면 기말고사 좀 쉽게 내서 평균을 맞춘다든가 등급을 구성한다든가 하는 그런 기본적인 차이점들을 갖고 있는데 목동고랑 강서구는 어려워도 어차피 그 중에 꼴등 있고 꼴등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기준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저 두 고등학교는 수능을 기반에 두고 있는 고등학교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뭐냐면 어차피 수능 시험은 어려운 거니까 우리 내신도 어렵게 돼야 내가 그게 무슨 공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렵게 무조건 공부를 해야 돼 하고 출제하는 고등학교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강서구와 목동고에도 미세한 차이는 있어요. 남자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의 차이도 있겠지만 미세한 차이는 목동고등학교는 내신 대비를 위한 프린트가 학교에서 제공됩니다. 근데 그 프린트가 보통 60문제 정도 수준으로 프린트가 나오는데 그 프린트가 당연히 다 모의고사 문제들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게 아니고 약 50% 정도를 변형을 하여 출제를 하는데 그 변형의 정도가 심해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게 변형이야? 새로운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60문제를 달달달 풀이 과정을 외워서 공부하고 시험을 본다고 한들 맞출 수가 없어요. 대신 미련만 남아요. 어디서 봤는데. 이거 좀 제일 위험한 거 시간만 잡아먹는 거 분명히 나 봤는데 요걸로 시험이 끝나. 그러다 보니까 그 프린트를 기반으로 공부를 하는 얘기지 프린트를 달달달 외워서 시험을 봐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벨을 좀 보신 상태에서 아직 지금 확정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감안하셔서 뭔가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넘겨도 될까요? 네. 이제는 요 얘기를 잠깐 드려볼까 합니다. 수학교육과정이 바뀝니다. 바뀌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당장했을 고1 바뀌는 부분이에요. 근데 고1 바뀌는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1 수학에서 큰 변화는 없어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고1 수학의 변화는 거의 없다고 보고 솔직히 무방합니다. 대신에 고2 수학이 엄청나게 바뀝니다. 좀 이따가 우리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그 내신 변화, 내신이 등급제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또 수학
진로 성질 관계 어떻게 변화가 되고 절대평가니 상대평가니 이런 말씀들을 쭉 한번 해주실 텐데 또 수능의 변화, 수능 선택 과목 제도가 사라져버린 부분 원래 수학은 선택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라져버린 부분들 이런 부분의 변화가 가장 큰 것이지 고1 수학 교육과정의 변화 자체는 크지 없습니다. 원래 수학이라는 게 뭐 없던 단원이 추가가 된다거나 있는 단원이 빠진다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어요. 위치만 바뀌어요. 위치만 바뀌어서 교육과정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거든요. 보시면 고등수학 상하가 현재 교육과정인데 이름이 공중수학 1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뀌는데 이쪽 큰 단원들만 보시면 고등수학 상 1, 2가 거의 그대로 있죠. 안 바뀌었다는 얘기고 고등수학 하 1, 2도 수학 2, 1, 2의 그대로 2, 3의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다 바뀐 건 얘하고 얘 위치예요. 요거 위치가 3, 3번 두 개 위치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고등수학 상 마지막 단원과 하 마지막 단원의 위치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요거 하나가 추가되는 거예요. 새로운 추가 단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요 추가 단원 학력이라는 단어는 없던 게 신설된 게 아니고 약 10년 전 교육과정에 있었던 단원이 없어졌다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다시 아마 우리 학부모님들 학교 다니실 때는 보셨을 거예요. 저도 강의를 워낙 오래 해가지고 강의 24년 되니까 저도 수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저기 사라졌다가 다시 나갔어요. 꽤 반갑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단원이 늘어났으니까 공부에 양적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막상 현장에서 강의를 뛰는 일선 강사로서 느낄 때에는 이게 훨씬 낫습니다. 단원이 늘어나도 이게 나아요. 왜냐면요. 이제 이쪽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현재 교육과정인데 고등수학 상양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요 단원이 엄청나게 큰 단원이에요. 제가 이 두 단원을 비교를 해드리면 요 대단원 하나가 얘 3번 단원 하나하고 양이 똑같다고 보시면 그 정도로 얘가 양이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학교에서도 1학기 때 얘를 다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보통 1학기 때 시험을 직선의 방식 요 정도까지만 시험 그 다음에 요 3, 4번은 2학기로 보통 넘겨버려요. 그래야 결국 1, 2학기 양이 맞아요. 그 정도로 상 양이 워낙 많아요. 그거를 제가 봤을 때 일찍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 많은 걸 이쪽으로 옮겨주고 이쪽은 양이 많지 않아서 이거 두 단원을 받아가더라도 한 학기 동안 처리하는 게 지장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단원을 넘겨주고 양 적은 단원을 가지고 오는데 이러면 또 여기 양이 너무 적어지거든요. 4번 행렬을 여기다가 붙여도 현재 양보다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한 학기 공부 부담감은 더 줄어든 형태가 되기는 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원이 추가됐으니까 공부량이 더 많아져야 되는구나, 더 많이 수학에다가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6번을 끝났습니다. 근데 뭐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요게 바뀐 게 실은 아이들 공부하는 성향과 패턴에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더 중요한 건 좀 이따가 설명 들어보실 등급제의 변화라든가 수능 선택 과목의 변화, 그리고 성적평가 절대평가에 대한 변화, 이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어차피 설명이 중복될 것 같아서 저는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소장님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요 얘기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중등부와 고등부는 아시다시피 당연히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연계가 되어 있다가 어느 정도의 연계인지를 우리 학생들께서 혹시나 모르실까봐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등부에 있다가 나이를 먹었으니 고등부로 가라다 이게 아니고, 아니면 저기 배전을 받았으니까 저거는 가라다 이것도 아니고요. 저희는 중등부 생들과 고등부 생들 사이에 굉장히 깊은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있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뭐 당연히 아시다시피 우리 학부모들의 학생들, 자녀들의 공부적, 수학적 성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중등부생들이에요. 그분들이 워낙 아이들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가르쳐왔고 또 지금 한창 수학에 대한 지식이 자리 잡는 시기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수학적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하는 분들은 우리 중등부생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이 아이의 수학적 장단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수학적 문제 해결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 이 아이가 수학적 문제 이해도는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중등부생들이잖아요.
또 더 나아가서 이런 것도 있죠. 수학적 단원별 파트별 전반점.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방정식은 잘하는데 도형은 못해. 함수는 잘하는데 경우에서 순열 조합 확률은 못해. 이런 디테일한 파트별 전반점도 가장 잘하는 분들은 우리 중등부생들이에요. 심지어 아이들 공부 성향까지도 그들이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 접하는 파트를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는 처음 접하는 파트를 곱씹어 이해하는 성향이랑 조금 다르요. 그런데 한 번 알면 확실해. 이런 성향이 아닌지 아니면 머리가 좋아서 바로바로 받아는 분위기인데 그런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죠. 엄청 덜렁대. 그래가지고 잘 까먹어. 이런 성향이 아닌지 그런 모든 디테일한 성향들까지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을 우리 중등부생들. 저희는 그 부분의 인생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반복 학습이 아니라 한 번 볼 때 깊이 있게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면 라이트하게 여러 번 반복시켜주는 게 맞는 성향이 아닌지. 이 모든 걸 인생들을 받아서 그에 맞춰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진행합니다. 더 중요한 건 2번인데요. 레벨과 진도도 이어집니다. 제가 아까 학교 설명드릴 때에도 학교별 특징을 설명드린 게 아니고 난이도별 특징을 설명드렸잖아요. 수학은 그만큼 난이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의 레벨에 맞는 문제와 레벨에 맞는 교육으로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한 장의 레벨 테스트만 가지고 아이들 레벨을 평가하는 건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이가 방정식을 잘하는데 함수를 못해요. 그래서 레벨 테스트는 방정식만 있었어요. 저는 이 아이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다 맞아가지고. 근데 함수를 거기서 아무것도 못하는 이게 레벨 테스트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레벨을요 중등생들께서 이미 여러 번 가르치고 반복한 그 레벨을 이어받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중등부 레벨과 고등부 레벨은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보셔도 돼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진도예요. 뭐냐면 중등부 때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특강과 정규 수업을 통해서 선행학습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행학습도요 이게 있어요. 뭐 당연히 아시다시피 고등수학 4는 한 번 봤다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라이트하게 한번 보고 중간 라인으로 한번 보고 깊이 있는 과정을 한번 보고 이런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는 나는 한 번 봤어, 두 번 봤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 진도를 그대로 이어받았다면 낭패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선행학습도 하고 다양한 진도를 나가고 있을 텐데 저희는 그 진도를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뭐냐면 진도 결정을 중등부생들과 함께 해요. 우리 이 반 아이들은 상을 2번 봤는데 가볍게 받고 지금 심화를 방송 끝났다. 근데 하는 라이트하게 봤으니까 하의 심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규 수업 시간 때 하 심화 과정을 따라주시고 공서 상을 까먹으면 안 되니 심화 문풀 수업이 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진도들을 저희가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중등부 때 쌓아놨던 것들을 무너뜨리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고등부로 넘어갈 수 있게끔 반을 조성하고 만들어놓고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아마 당연히 중등부와 고등부가 연계되어 있는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 레벨은 이렇습니다. 현재 중등부에 깔려있는 반의 레벨입니다. 반의 레벨 반이고 그게 고등부로 올라갔을 때는 이렇게 반면만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반들이 레벨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교재와 강의된 얘기인데 지금부터는 이제 고등부에 올라와서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느냐라는 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팀 까르페디엠이라는 팀의 팀장으로 지금 수업을 진행 중에 있고 총 저를 포함한 5분의 강사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어느 학원을 선택하시건 가장 중요한 건 교재를 보셔야 됩니다. 자체 교재를 사용하고 있느냐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또 그 자체 교재의 퀄리티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등수학부터는 강사들의 시선과 강사들의 능력에 따라서 그 파트별 해석법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강사의 노하우가 얼마나 지배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주교재가 잘 나와 있는가를 먼저 검토해 보셔야 되는데 저희는 자체 교재만을 사용합니다. 왼쪽에 있는 교재는 학생들이 받아볼 수 있는 교재고요.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필기에 대해서 참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의 필기 능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놓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이미 손글씨로 필기를 해놓은 교재도 저희가 따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같이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체 교재, 주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고요. 내신 대비 교재 역시도 저희는 자체 교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중 문제집을 가지고 내신 대비를 하지 않습니다. 이 자체 교재는 시퀀스 에센셜 부스트를 이렇게 난이도별로
책이 만들어져 있는 건데 쉬운 고등학교요, 어려운 고등학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책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요 근처 4개 구 지역의 모든 고등학교 내신 기출 문제를 다 모아다가 난이도별, 단원별, 문제 유형별로 쪼개서 수업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4개 구 근처 고등학교의 모든 기출 문제는 다 보고 시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첨사, 스파, 첨사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건데 저희는 일주일에 2번씩의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일주일에 2번씩의 테스트, 수업 외적으로 2번씩의 테스트가 진행되는데 첫 번째 테스트는 한 주간의 학습 완성도를 체크하는 정말 서술형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아이들이 문제 풀 때 답은 내는데 쓰는 게 서툴러요. 그러다 보니까 서술에서 엄청나게 큰 감점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문한 서술형 테스트로서 아이들의 학습 실력을 평가를 합니다. 두 번째는 기출 테스트. 이게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주변 고등학교들의 실제 중간고사 시험지를 갖다 놓고 50분 동안 시간 딱 재고 5회분까지 기기까지 서술형 기기까지 테스트를 봅니다. 그리고 저희 조교 선생님들이 5분 계시는데 5분 조교 선생님께서 서술형 7점까지 다 합니다. 부분 점수까지 다 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아이가 요 고등학교를 가면 요 점수대가 나오겠다. 그러면 몇 등급 정도가 나오겠다. 이거를 매주 체크합니다. 매주 체크해서 아이들의 현재 위치 파악과 실력 향상을 도와보자 하는 그런 테스트를 매주 진행을 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의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 테스트입니다. 왼쪽이 아이들이 보는 기출 테스트, 특정 고등학교의 시험지고요. 그 시험을 보고 나서 저희 선생님들이 흰글씨와 해설지를 다 쓰거든요. 이걸 아이들에게 역시나 또 배부를 해서 피드백을 합니다. 아이들이 틀린 문제들을 스스로 공부하고 머릿속으로 질문할 수 있게끔 이 저희가 해설지까지도 흰글씨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공부를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규 수업 파워풀하게 주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내신 대비 교재도 자치 교재로 파워풀하게 내신 대비를 하고 매주 2번씩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꼼짝없이 같이 더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적으로 모든 강의는 당연히 동영상으로 촬영이 되고 네이버 밴드와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가 되어서 모든 강의를 다시 보기 할 수 있고 다시 보기를 함으로써 복습을 하는 효과를 우리가 낼 수 있게끔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데일리 리포트 발송을 통해서 학부모님들께 현재 아이들의 공부 상태를 매일매일 저희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의 유선 상담을 통해서 예능치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명신 나오셔서 그 다음 또 모신 분이나 해석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가 되는 동안 그냥 제가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NC IB관의 영어를 담당하고 있고요. 팀장 영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사진을 제가 나중에 카톡으로 받아. 제가 이 학원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한 15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일 지역에서 단일 학원에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내신 대비에 대해서 굉장히 특장점이 있다. 아까 보니까 얼굴이 나오는 게 좋긴 한 것 같던데 너무 어두워서.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신에 대한 준비를 할 때 분석을 해가면서 어느 정도 선까지를 준비해야 되느냐를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오랜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단순하게 이 학교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더라의 선을 넘어서 이 학교가 올해 요 선생님이 1학년을 담당한다더라 그렇게 준비를 하면 기존에 해왔던 기출문제들에 대한 분석부터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1학년을 맡았을 때 시험 범위로 나왔던 부분 그리고 출제 문항들의 필러 문항들은 뭐였었는지 그리고 어떤 식의 패턴들로 이 변별력을 주려고 하는지부터 저희가 출발을 한다는 걸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실제로 준비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효과가 생각보다 큽니다. 이 문제 출제 패턴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아예 범위부터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제 주력 학교들 중 하나인 양천고에 대한 기출 분석 예시를 좀 드릴 텐데 양천고 같은 경우도 올해 처음 오신 선생님이 1학년을 맡으면서
작년과는 아예 기조가 좀 바뀌어버렸어요. 시험 기조가. 그래서 시험 범위도 기존에는 교과서의 외부 지문 정도로 출제를 했다면 이번에는 모의고사도 반영을 하고 문제를 출제하는 패턴도 아예 바뀌어버렸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또 뒤에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신경을 쓰고 좀 준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위권 친구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제가 프리미엄반을 좀 운영하고 있고 이 중에서 그래도 좀 유의미한 이력이라는 거는 한 이 부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등에서 고등으로의 이관 지명률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중등부 선생님이 고등부 선생님으로 이관을 시킬 때 중등부 선생님이 이 선생님한테 보내봤더니 이러이러한 후기가 좋더라, 만족도가 좋더라 해서 다시 지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정도가 말 그대로 유의미한 이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넘겨볼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두 가지 관점일 것 같아요. 이 영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왜 우리가 CNC에서 하이 CNC로 이관을 시켜야 하는가, 그리고 하이 CNC라면 왜 영어에서 영성이어야 하는가,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고 그 본질만 짚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그 수학 원장님이 말씀해주신 그 이관 시스템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레벨을 통일시킵니다.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중등부의 이 테스트 시스템이 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중등부 레벨 중 이러이러한 반들이 있었다면 고등부 레벨로 그대로 이관이 돼요. 그래서 이관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레벨이 좀 혼선이 생긴다든지 혹은 위나 아래로 혹은 올라가고 내려가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희가 조금 있다가 좀 띄워놓는다든지 아니면 요청하시는 분들은 파일을 보내드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저희가 대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반은 저희가 0.1%반, 그리고 지금 특목을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 레벨이 높은 친구들이 예일반, 스탠포드반, 하버드반 이렇게 있을 텐데 그 친구들이 S반 이렇게 해서 레벨을 맞춰서 저희가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없이 이관이 가능하다. 요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추가해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학생 성향에 대한 분석표를 봤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중등부 선생님이 작성해 주신 것들을 제가 그대로 따온 거고요. 보시면 어느 학교에 누가 과제 이행률이 어떻고 출결이 어떻고 그리고 그 학생의 성향 중 이런 특기할 부분들이 있다를 적어가지고 저한테 넘겨준 다음 그걸 9월 달부터 11월 실제 이관이 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이관 과정에서 가장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물론 뭐 성적을 잘 물려줄까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가 얼마나 잘 적응을 할까. 왜냐면 중등부 선생님 좋아서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서 일로 보냈을 때 혹시 우리 아이가 튕겨나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들을 하실 텐데요. 그 부분을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저희가 이 정도까지 좀 분석을 해서 선생님들끼리 좀 얘기를 많이 나누고 특별히 또 예를 들어보자면 어떤 학생들이 어느 파트가 좀 부족하니에 대한 언급을 꼭 적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영님 중에 이 지민이가 보면 이런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런 부분은 성실하게 임하지만 단어 암기를 좀 어려워함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언급이 있으면 저희가 따로 불러내서 상담부터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혹은 이런 패턴의 조정이 가능하니 걱정 말고 대신 단어 암기를 하는 방식은 이렇게 바꿔봐라 해서 단어 암기 방법도 알려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대처를 미리 진행하고 수업을 스타트해요. 그래서 학생 성향 분석표라는 것들이 요거뿐만 아니라 이 이외에도 2차, 3차로 저희가 전달을 받게 되는데 그 부분까지 넘겨받고 왔다 갔다 소통을 좀 한 상태에서 저희가 준비를 하면 학생들이 왔을 때 앉아있으면 이미 제가 가르치던 학생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정도까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아마 가장 큰 걱정이실 이 적응이 잘 가능할까? 그 부분 그리고 우리 아이가 모자란 부분을 중등부 선생님들만큼 잘 챙겨주실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타이트하게 긴장 속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이 좀 오시죠? 그 이관 시스템에 대해서 중등부.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이CNC의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내신 대비인데요. 저희는 이 영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과목과는 다르게 철저하게 학교별로 진행돼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 레벨별로 이렇게 나눠서 뭐가 가능했다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범위 자체가 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범위의 학교별 출제 패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어떤 선생님이 주로 시험을 출제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때문에 저희가
같이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테스트와 확인을 위한 수업을 진행하고 학교별로 뽑아서 진행하는 경우들을 병합을 하거든요. 같이 융합을 해서 진행하고 학교별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출에 대한 분석부터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교는 이런 패턴, 특히 이 중에서 고득점, 고배점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 중에 킬러 문항류들은 어떤 것들이었으며 그 부분들에 대한 대처는 이렇게 진행됐을 때 가장 성적이 좋았다까지 거기에 맞춰서 자료가 세팅되고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돼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양천고 1학년 1학기 중간기말에 대한 분석 자료가 제가 뒤쪽에다 둔 게 있는데 요거부터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 갈게요. 이 예시거든요. 요건 실제로 중간기말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분석을 하냐면 저희가 최근 3개년 시험을 분석해요. 이런 식으로. 출제 범위는 어느 부분이었고 실제로 교과서는 이렇고 그다음에 듣기와 외부 질문 그리고 최근에는 중간고사 때 모의고사 범위까지가 추가가 됐었어요. 기존에 있었던 모의고사 문제를 따다가 지문의 변형을 만들어서 문제를 출제하는 식.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중간, 기말까지 완벽하게 해놓고 이제 2학기 자료 세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범위별 비중이 이런데 특히 양천고의 이 배점과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을 좀 한번 보시면 듣기가 10문제가 등장해요. 오늘은 제가 양천고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정도까지 분석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듣기 같은 경우가 10문제가 나오는데 듣기가 나온다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듣기를 모의고사 하는 듣기로 연습을 좀 시켜야겠다. 요 정도로 준비하는 학원에서 이동해온 학생들이 저희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듣기가 실제로 기출되는 것들이 나오는 문제들이 수능형이거나 모의고사 유형이면 저희도 사실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수능의 45문제에서 17개 정도는 다 맞는 친구들이라서 굳이 걱정을 하지 않는데 근데 보통의 학교와는 다르게 양천고에서는 어떤 것들을 듣기 문제로 내느냐? BBC에 나왔던 것들, CNN에 나왔던 것들, 최근에는 발음이 좀 달라진 것들까지 출제를 시켰어요. 호주식 발음이라든지 혹은 영국식 발음이라든지 사실 제가 발음이 영국식이라서 보내주시면 좀 득이 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출제함과 동시에 그리고 지문의 다이얼로그가 긴 상태인데 선택지가 길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실력이 좀 뒷받침되어 있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있는 것들이 오버랩돼서 뒤에서는 버벅버벅 하다가 틀리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요즘은 유토익 스타일로 문제를 내는 경우들도 있고 이건 근데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지를 봐가면서 분석이 가능한 부분들이 많지만 양천고 듣기 같은 경우에 제가 듣기 파일을 유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분석을 했냐 그 시험 강독반으로 가셨던 학부모님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에 연락을 드려서 제가 아무리 제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한두 개 좀 얘기 좀 했더니 그분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언입니다. 실제로 학생들에 대한 증언과 같이 섞어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어떤 방송이라든지 혹은 논문을 읽은 것들까지 따라서 저희가 내용 변형에 대한 것들 혹은 선택지가 길어진 부분들에 대한 연습 그리고 영국식이나 혹은 이주자들의 발음 같은 것들 있죠. 실제 어떤 인도하고 이탈리아에서 넘어온 사람들의 발음 같은 것들도 실제 연습을 시켜서 효과를 좀 보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분석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고요. 듣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이건 제가 이제 적중이 된 부분인데 밑에 보이시지는 잘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수업을 준비하면서 여기 뭐가 써 있었냐면 더 비교급 다 알고 계시죠? 그죠? 더 비교급 앞에 거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뒤에 거 하다 이런 문제였는데 교과서에 등장한 단어가 뭐였었냐면 angry였습니다. angry 이렇게. 근데 그 angry라는 단어를 서술형 문제로 실제 출제를 할 때 단어를 그대로 주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단어를 쓰게 했냐? irritated라는 단어를 쓰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휘력이 갖춰져 있지 않다든지 혹은 이 부분들에 대한 벼적을 잡아낼 수 없는 실력이면 힘든데요.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의 교과서나 시험 범위별 유의어, 반응형 사전을 만들어요. 그 정도까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요즘 영어 시험, 저희가 얘기하는 지금 1학년들의 수준에서 요즘 영어 시험에 한 60% 정도가 외워서 맞힐 수 있는 시험이고 그리고 그 나머지 한 40% 정도가 외우는 게 아니라 암기돼 있던 부분을 토대로 해서 얼마나 변형된 부분을 잘 잡아낼 수 있는가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너 이거 풀 줄 알아? 본 적 없는 건데 이런 식의 평가가 보통 변별력을 내는 한두 문제 혹은 최고 득점을 요구한 최고 난이도를 갖고 있는 한두 문제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내신 기간에 열심히 준비를 하는 것도 맞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내신 기간 전까지 얼마나 준비를 잘했느냐가 상위 등급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11월 달부터 2월, 3월 넘어갈 때까지 이 시스템을 세팅해놓고 커리큘럼을 그리고 이제 내신에 들어가는 패턴으로 준비를 해놓습니다. 다른 문제들도 사실은 저희가 기출에 대한 적중이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완벽하게 일치했다도 물론 한국에 있고 그렇지 않고 이 부분에서 따왔지만 사실 제가 예측할 수 없는 선에서 선택지가 된다는 케이스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있죠. 나중에는 선택지, 어휘, 모음집까지 제가 만들어서 줬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디테일하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실제로 학교 시험 준비가 쉽지는 않을 거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출에 대한 분석을 이 정도까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험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그냥 뭉뚱그린 느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학교별로 수업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 내신의 성적들이 괜찮습니다. 저희 내신의 결과물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감이 좀 오시죠? 다시 돌아가서 내신과 관련한 부분들의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 그리고 이제 관리 및 소통 관련한 부분은 제가 저의 이야기와 대입을 좀 시켜서 진행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영상? 그래서 아이력과 방향성 얘기에서 제가 오늘 또 드리고 싶은 얘기의 포인트가 좀 있는데요. 실제로 이 영어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하는가가 궁금해서 오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한 3분 정도는 좀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뭘 적거나 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어 공부들을 다들 해보셨으니까 저희가 포인트는 단어를 많이 알고 있음, 거기에 문법 실력이 좋음과 거기에 독해 능력이 갖춰져 있음. 듣기는 여기서 좀 차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되는 실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럴 때 어휘와 관련한 부분이 준비가 탄탄하게 되어 있다면 저희가 이 문법에 아무래도 초점이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학교 시험의 난이도가 높은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문법에 초점을 맞추는데 여기서 저희가 신경을 좀 바짝 쓰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뭐냐? 문법이라는 게 여기서 이승이 아니를 맞출 수 있거나 왁신이 대신이 하는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해석을 잘 할 수 있고 독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학생으로 변모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문법이라는 것은 두 갈래로 갈려져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구간도 나눠서입니다. 두 가지를 병행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한 어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동시에 문장 해석을 위해서 필요한 어법이라는 게 따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을 제가 하나 적어놓고 봤는데 어지러우시죠? 그렇죠? 제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 EBS에서 최근에 나왔던 수능 특강에 있었던 문장이고요. 앞쪽에 저런 어법 문제의 선택형 문제가 등장한다면 아마 저희가 문법 문제를 풀려고 할 때는 저기서 whoever고 여기서 whenever이기 때문에 속성상 제 대명사고 얘는 부사야. 그래서 뒷절의 완전성을 따져서 주어라는 애가 안 보이기 때문에 뒷절이 불완전한 걸로 봐서 아마 우리는 관계 대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복합관계 대명사 whoever를 고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문제풀이의 정석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자 whoever를 맞췄으니까 해석해.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걸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을 잘할 수 있느냐와는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문장이라는 것들을 분석하고 공부할 때 문법이라는 것들을 진행할 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류의 어법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만으로 문장 해석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냐? 문장의 구조를 볼 줄 아는 능력, 성분을 파악할 줄 아는 능력에 조사 입점이 은는 이가가 붙는, 을을이 붙는 혹은 순서를 어떻게 배치할지 그리고 어느 부분이 누구를 수식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돼 있어야 문장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거죠. 근데 이걸 뭉뚱그려 놓고 있다?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때쯤 되면 이거 문장 난이도 보이시죠? 그죠? 이게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인데 이 정도쯤 되면 아이들이 구조 분석 능력이나 해석 능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가 잘 안 된 친구들이면 아마 단어 조합하고 있을 거예요. 센스.
골, 피플, 그죠? 센스 있는 사람이 골을 넣을 수 있다. 문법 수업에 대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패턴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나눠서 진행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11월 달부터 3월 그 내신 들어가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저희는 문장 해석을 위한 어법과 그다음에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한 어법을 구분해서 수업하고 있고요. 실제로 문장 해석과 관련한 수업은 저희가 피드백까지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면 조교가 와서 답지를 봐가면서 어느 부분들에 대해 잘못했다까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수업의 방향성을 이렇게 잡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제가 작년도도 그렇고 좀 대만에서 세미나를 할 때에도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게 끝나고 난 다음 그런 우리의 이번 11월 달까지 무슨 공부를 시키면서 준비를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권장을 드리는 것은 학년별 모의고사 기출 서적 보통은 자이스토리라는 책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뽑아내서 그 문장들에 대해 문제를 풀고 답 맞히고 채점 끝 혹은 오답을 정리해서 뭐가 틀렸는지를 알고 있음까지로 끝내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러이런 선택지에 대한 문법 문제를 푸는 건 저희가 보통 저랑 같이 하면서 되게 빠르게 익숙해지거든요. 근데 문장에 내가 구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느냐 어느 부분이 주어의 덩어리고 어느 부분이 서술어의 덩어리고 거기에 목적어가 이어지고 수식어분이 누구며 연결어는 어떤 부분인가 하는 부분이 실제로 해설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습 그리고 감을 익혀가는 것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해보는 것 그 연습을 시켜주시면 어휘 정리와 더불어 그러면 좀 많이 도움이 된 상태에서 탄력받아서 11월 이후부터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이제 관리 소통은 저희가 이런 위클리 혹은 데일리, 먼슬리 리포트를 준다는 점 드린다는 점 그리고 시스템과 관련한 부분은 여기 넘어가 보시면 저희 이런 식으로 리포트를 드립니다. 저희가 수업이 끝날 때마다 매번 수업한 다음에 어떤 것들이 어떻게 진행됐고 이번 수업에 대한 총평까지 이거 제가 그냥 단순히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안 보냅니다. 제가 낮에 하는 일이 이거예요. 그래서 어제 수업 중에 누구누구는 좋았으며 뭐 이런 말을 쓰지는 않겠지만 누구누구가 많이 피곤해서 네, 그런 부분들까지 챙겨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특이사항들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고 최근에 예를 들어서 테스트 점수들을 계속 보내드릴 텐데 매번 수업에 와서 보는 10분 테스트가 있습니다. 단어와 리뷰 테스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근 동향이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점수대가 좋지 않으니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든지 혹시 무슨 일이 있나요? 제가 먼저 연락드리기로 이런 식으로 좀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신 때는 저희 관리표라고 해서 저희가 오늘 실제 소통 내용인데 잘 안 보이시죠? 좋은 일이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신 분석표 해서 저희가 코드와 관련한 부분은 제가 사실은 준비한 게 참 많은데 할 것도 많고 보여드릴 것도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과 눈높이를 맞춰서 진행하고 있다. 제일 마지막에 제가 보이시죠? 얼굴이 개인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사실 제가 여기서 форм마팅으로 졸린 학생들 깨우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의 코드 참고로 이런 것들도 활용하고 있고 카페나 제가 뭉쳐야 참 출신이 보고 계신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게 저의 모토인데요. 보면 좀 굉장히 이기적인 멘트죠. 너의 잘됨이 곧 나의 부분이라. 이게 학생이 보통 잘 된다는 것은 입시에 성공했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보통 동생을 보냅니다. 아니면 또 이렇게 일하려면 친구 딸을 보내고 혹은 뭐 교회 집사님 아들을 보내고 배드민턴 총무님 딸을 보내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 학생이 입시에 성공하는 게 저의 성공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어요. 보통은 사회가 제로섬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는 아니고 저희는 윈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기적인 이유로 굉장히 진심으로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ICNC 학원이 그리고 영선이 미래를 좀 한번 책임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정면 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입시 파트 맡았고요. 저는 한시에서 입시전략연구 소장 맡고 있고 생계를 위해서 여러분들 알아서 설명이랑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뭐 여기까지 마치고 저에 대해서 궁금하시지 않으니까
네, 한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엄마 아빠들이 이제 그 대학교 입시를 준비할 때 이제 친해지면 유용한 입시 관련 사이트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지금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어떤 고등학교를 보내야 되냐 이제 이런 조사를 하실 때 그냥 이제 옆집 엄마한테만 묻지 마시고 요 학교 알림이를 통해서 학교 현황 여기 이제 평가 계획이라든지 학업 성취도 이게 이제 각 학교의 그 수학, 영어, 국어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대략적인 걸 좀 조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요 어디가나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 요 두 군데를 이제 열심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제 데이 포탈 어디가 대학 어디가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학생들의 고등학교 내신이 나오면 입력하면 내신 표별 알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 전교과로 반영하는 대학이 이제 대체적으로 어디냐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시립대, 상명대, 충남대입니다. 그럼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S대학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카이, 서강대, 성균관대, 시립대, 상명대, 충남 S대학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영수 사과로 반영하는 대표적인 대학이 이화여대고 뭐 문과는 국영수 사까지만 반영한다든지 이과는 국영수 과까지만 반영한다든지 이게 이제 대학마다 반영 방식이 다르니까 어디가에다 입력하시면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요거를 그다음에 이제 전국 대학의 수시 교과 전형, 수시 종합 전형이랑 정시 수능 전형에 대한 입시 결과도 제공을 해주니까 요거를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열심히 좀 보시면 좋고 그다음에 대학 입학처에는 요강이랑 그다음에 여기도 입시 결과가 자기네 대학교 입시 결과가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대학 입학처에서 제가 좀 열심히 보시라고 이제 권유드리는 건 뭐냐면 요 전공 관련 소개 있죠. 각 전공 소개. 왜냐하면 이제 기계공학과에 대해서 자꾸 국어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기계공학과가 어떠냐? 그다음에 이제 그 무역학과가 어떠냐고 자꾸 물리 선생님한테 물어보죠. 그들은 대단히 괴로워하거든요. 그렇게 물어보면. 그래서 그 입학처에 있는 전공 소개가 가장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는 게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교의 전공 소개 보시면 그리고 거기 이제 각 커리큘럼, 진로 현황에 대해서 나오니까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어디가나 입학처 홈페이지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나올 때 졸업할 때는 UA 어플라이나 진학서 어플라이를 통해서 이제 대학을 지원하는 사이트니까 그러니까 요 대학 지원할 때 보시면 물론 이제 자사고도 이쪽을 통해서 이제 지원하는데 그 마감날 그 원서 접수 마감날 마지막 3시간 내지 5시간 정도를 안 보여주거든요. 실시간으로 경쟁률을 보여준 다음에 마지막 날 4-5시간 안 보여줍니다. 그때 이제 눈치 작전이 매우 이제 심각하게 일어나면서 마감 전에 너무 낮았던 과는 경쟁률이 거의 폭등 수준으로 가요. 이제 그 다 이제 어디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또 낮으니까 우리가 붙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넣어서 경쟁률이 이제 폭등하면 또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여기를 이용하시는데 현재도 보실 수 있는 게 대학 경쟁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쟁률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 그래서 고등학교 가기 전에 학교 알림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어디 가는 처음 그다음에 고등학교 나올 때 오프라인 이걸 이용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대입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은 뭐 지금 의대 지원이랑 이제 무전공 선발 확대된다는 건 언론을 통해서 너무 많이 들으시는데 실제로 지금 학생들을 짓누르고 있는 게 뭐냐면 이 1번 정치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죠. 킬러랑을 뺀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전년도 수능 24학년도 수능에 킬러 문항이 빠지니까 아이들은 엄마들은 시험이 쉽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험은 더 어렵게 나왔어요. 국어도 더 어렵게 나오고 수학도 어렵고 영어도 어렵게 나오고 그래서 엄마도 화가 나고 아빠도 화가 나고 학생도 화가 나고 교사도 화가 났어요. 그냥 대통령 혼자만 좋은 거예요 지금. 이거 뺐으니까 신난다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 6월 모의평가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치고 2학년 때도 치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치는데 제가 지금 모의평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낸 모의고사입니다.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때 뭐 3월, 5월 달에 보는 모의고사는 교육청에서 내는 모의고사예요. 그리고 그냥 학년별 재학생들끼리 그냥 경쟁력 없는 애들끼리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고3 6월 달이랑 고3 9월 달에 드디어 재수생이라는 시험을 보거든요. 그럼 성적이 많이 밀려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뭐 1, 2등급 나왔는데 고3 6월만 4등급이다. 이런 헛소리들 하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고3 6월 것만 봐야 되는 성적표다 이렇게 말씀드리자.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따가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요번에 지금 영어 절대평가인데 6월 모의고사에 1등급 비율이 1.47% 나왔어요. 1.47%는 전년도 수능에서는 영어 1등급이 4.71%. 상대평가에도 4%인데 절대평가에서도 4%. 요번 6월 모의고사는 1.5% 정도. 그래서 상당히 지금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낼 수도 있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3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시험을 볼 때도 어렵게 낼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등급제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그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 내신에 대한 그 변별을 하려면 수능을 어렵게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인지를 해주시면 거의 맞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무전공 선발 이쪽은 엄마 아빠들은 좋아합니다. 우리 애가 학과에 대한 진로에 대한 선택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제정신이 아니니까 대학교 들어가서 정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안 좋은 건 뭐냐면 무전공 자유전공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학과 인원을 뺏어서 이 인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뭐 30명, 50명, 40명 다른 학과들을 뽑고 있다가 자유전공 만들면서 30명인 과가 20명으로 줄어들고 50명인 과가 25명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수시 와서 내야 되는 그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과연 전년도에 나온 성적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고민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대 증원은 2,000명을 순수하게 증원, 순증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 때문에 N수생 비율이 역대 최고치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N수생은 그냥 젊은 재수생뿐만이 아니라 늙은 N수생들이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번에서 이제 요 대입 편안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거죠. 그냥 전년도에 하든지 다음 연도에 하면 좋을 텐데 왜 우리 애 때부터 하냐? 우리가 그때 애를 낳아서 그렇습니다. 답은 분명해요. 그래서 이제 자유전공, 요 무전공 자유전공은 정확한 이름이 전공 자유선택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성공관대로 예를 들어드릴게요. 득일까 독일까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요 학교장 추천이 교과 전형이고요. 융합형이 종합 전형이고 논술 우수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논술 전형. 그러면 원래는 요 부분이 없었던 거죠. 이 자유전공 계열이 원래 작년에 계획을 발표할 때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 종합전형, 공학계열 130명, 사회과계열 53명, 인문과계열 46명이었는데 자유전공 계열을 114명을 종합전형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30명, 10명, 12명, 10명, 15명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원이 줄어들면 보통 이제 커트라인 성적이 올라갈 개연성이 생기죠. 그리고 많은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여기에 쓰면 제일 많으니까 인원이 제일 많으니까 자기가 뽑히지 않을까 이렇게 느껴요. 우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에 관해서 우기는 학생들 중에 잘 들으셔야 되는 게 특목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요 전형에서 성균관대가 많이 뽑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가 성균관대 종합전형에서 그동안 거의 안 뽑혔던 학교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고 계신
내신 따기 용이한 문제가 좀 쉬운 일반 고등. 예, 그런 고등학교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성균관. 그냥 우리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난 성적이 좋으니까 뽑히겠지 이러면서. 그런데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등학교를 고민하고 계신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내신을 많이 올려서 여기 교과에다 쓰시는 게 중요해요. 교과죠. 그러니까 성균관대가 많은 지역에 가서 설명을 하거든요. 우리 대학은 계열 적합성을 보지 않는다. 예, 네가 전기전자에 대한 활동을 하지 않았어도 전자전기공학부를 넣으면 합격의 확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반고를 많이 뽑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학생들이 집에 가서 뭐라고 떠드냐면 엄마, 성대가 나 뽑는데 이런 헛소리래요. 예, 절대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동에 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해 그래요. 그리고 20명씩 30명씩 뽑아줍니다. 근데 이제 내신 따기 용이한 고등학교, 뭐 특정 고등학교 이름을 얘기하면 그 학교 무시하는 게 될 수 있으니까 그 학교들은 매년 30명씩 내도 1명, 2명 붙을까 말까. 이제 그렇다면 우리 대학이 요 종합전형 성균관대에 잘 안 뽑혔다면 안 내는 게 현명한 사실. 그러니까 종합전형에서 성균관대는 매우 나쁜 대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애가 다니는 고등학교를 차별하는 거죠. 성균관대는. 그러면 우리 애가 다니는 고등학교를 차별하지 않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게 고려대예요. 예, 고려대학교는 종합전형에서 우리 애가 다니는 고등학교를 차별하지 않거든요. 단 수능 최저를 봅니다. 수능 최저. 예, 근데 그게 약간 세죠. 4개 과목 합쳐서 8등 현재. 그러니까 고려대학교는 니네 고등학교가 뭐 흡연천국이든 음주천국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수능 최저가 되면 예, 뽑힐 개연성이 매우 높다. 내신도 돼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다른 계열, 다른 과의 인원을 줄여서 그렇게 자유전공계를 만들었는데 한양대 같은 경우는 좀 합리적으로 했어요. 요새는 자유전공학부를 들어가면 대체적으로 학과를 어디를 선택하냐면 예, 컴퓨터공학과를 선택합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어차피 자유전공 들어가서 철학과 가지 않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인기학과를 인원을 줄이고 예, 인기학과 인원을 줄이고 이렇게 문사철 있죠? 예, 엄원, 사학철학 이쪽은 인원을 안 줄였어요. 예, 상당히 합리적으로 그 자유전공을 이제 운영하는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의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렇게 이제 49명, 40명인 미니 의대라고 예, 하는 고대학교의 인원을 좀 더 많이 주려고 이제 했는데, 그리고 국립대 예, 미니 의대면서 국립대 이쪽을 이제 많이 증원을 시키려고 해서 충북대가 가장 큰 혜택을 받았죠. 예, 요 49명에서 200명. 네, 가장 많이 늘어난 대학교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예, 정원을 이만큼을 늘렸다. 이제 여기서의 이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갖고 계신 억측이 뭐냐면, 의대가 이만큼 늘어났으니까 나는 약대 쓸 건데 약대에도 성적이 내려가지 않겠냐, 이렇게 많이 웃겨요. 그리고 중앙대는 이제 3등급이 들어갈 수 있는 대학 아니냐, 이렇게 웃기죠. 예, 그렇게 유튜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진짜.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친해지면 좋은 입시 사이트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다가 유튜브를 끊지 않고 적어주십시오. 그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현업적인 내용으로 이제 끌어들이거든요. 예. 일반화된 사례를 말씀하면 좋은데, 이제 상당히 특이한 사례, 이런 걸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의대 증원이 2,000명이라는 거는 고려대 자연계 대학이 하나 더 생긴 거긴 맞아요. 예, 상당히 많이 증원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가장 문제입니다. 특히 올해는 증원을 시키고 현재 예과 1학년이 대학을 열심히 다니고 있어야 성적이 떨어져요. 예, 기존의 예과 1학년, 작년에 의대를 들어간 아이들이 각자의 대학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야만 요번에 고3 아이들이 입시를 치를 때 의대, 치대, 약대가 내신이
합격선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의대생들은 뭐를 하고 있냐면 대학을 바꾸기 위해서 수능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 들어간 애들은 뭐 거의 필수 과정이고요. 제가 의대 보냈던 본과 3학년에도 걔 나이 치면 6수거든요. 자기도 지금 수능 공부하고 있다. 지금 지역 국립대의 본과 3학년인데 수능 봐서 서울로 오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3 학생들과 부모님들 내가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렇게 많이 늘었으니까 내가 가는 대학들은 성적이 떨어질 거다. 그럼 이제 요 약대가 22학년도에 그 약전원에서 학부로 전환됐거든요. 그때도 많이 우겼어요. 약대가 이만큼 생기니까 학부가 생기니까 서연고 성적이 떨어진다라고 많이들 우겼습니다. 근데 안 떨어졌어요. 이때 서연고 종합전형이 경쟁률이 2배로 올랐어요.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경쟁률로 여러분 성적이 오거든요. 그래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증원된 효과가 있을까 이제 이런 의구심이 좀 들고 우리 뭐 수도권 경기 인천 이제 지역 인재가 없으니까 사실 이 혜택을 받기가 좀 힘든데 거기 이제 자료에 보시면 요 가천대 경기권 인천권을 빌려줬으니까 학생 보수자 교과 전형이 기존에 5명을 뽑으려고 계획했는데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26학년도 증원 후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왼쪽에 있는 숫자가 25학년도 증원 전이라고 해주시면 좋고 25학년도 증원 전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26학년도 증원 후 이렇게 이제 늘어난 거죠. 그럼 가천대 가천의학학 이렇게 이제 이름 이상한 거 있죠. 이게 다 종합전형이에요. 종합전형은 원래 20명 뽑으려고 하다가 33명으로 1.5배를 늘리고 매우 특이하게 논술을 안 뽑다가 논술을 40명 뽑아요. 그러니까 목동이나 대치동권에서 의대 가고 싶은데 내신이 안 좋은 애들이 다 여기다 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능 최저가 1등급 3개예요. 그런데 1등급 3개가 아니라 3등급 3개인 아이도 넣어요. 지금 들으실 때는 미쳤다고 생각하시는데 원서를 쓰는 상황이 되면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서를 써야 되는 고3 집들은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고 있는 제가 이제 말리는 건데 말리면 되게 싫어합니다. 우리 딸의 능력을 그 딸이 치고 하냐 이제 이러면서 그 딸이 성적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가천대가 이제 요거는 이제 의대 얘기지만 올해 새롭게 만든 전형이 지역균형 학교장 추천 전형 중에 교과 전형인데요. 내신을 3대 평가 1, 2, 3등급으로 하지 않고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절대평가 A, B, C 나오는 거 있죠? 그걸로 1단계 7배수를 뽑아요. 그러니까 내신은 4.5지만 진로 선택 과목은 다 A를 받은 애들이 꽤 있거든요. 그걸로 321명 뽑습니다. 근데 1단계 7배수예요. 그러니까 2,800명, 2,900명을 뽑아서 이제 면접을 시킬 건데 올해 3점대는 아니고 이제 3점대 후반부터 6점대 성적 애들까지 다 가천대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가천대가 원서 장사를 하고 있다. 엄청난 수입을 끌어당길 거예요. 이 논술과 그 학교장 추천 전형. 여기서 아마 서울에 병원 하나 더 생길 겁니다. 가천대 병원이 목동에 생길 수 있어요. 그게 다 원서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만 뽑다가 교과 전형 10명을 뽑는데 이거는 그냥 뭐 여기다 적어 놓으셔도 돼요. 합격자 평균 성적 1.0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근데 뭐 결과를 기다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1.0이라고 써 놓으시면 돼요. 1.0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가 요 에이스 종합 전형을 2배로 늘리고 교과 전형을 15명.
이렇게 뽑고 인하대 같은 경우가 종합 전형을 3배 가까이 늘리고 교과 전형을 2배 이상 늘리고 정시 여기를 3배 좀 안 되게 늘리죠. 그리고 이제 지역의 의대를 잠깐 말씀드리면 단대천안이 원래 지역인재 교과를 안 뽑다가 종합만 뽑다가 지역인재 교과를 뽑고 이제 논술을 여기다 이제 13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천향대는 이제 교과 우수자 우리도 쓸 수 있는 요 전형이고 지역인재 교과는 뭐 충남, 충청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단대천안은 정시에서 일반 전형 정시도 있고 지역인재 정시도 있거든요. 그러면 얘네가 수시 지역인재 교과에서 인원을 다 못 뽑으면 정시로 이월되는데 정시 지역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랑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일반 종합 전형, 일반 논술 전형에서 학생들을 못 뽑았다 그러면 정시 일반 전형으로 넘어가요. 이게. 근데 순천향대를 보시면 뭐 수시에서 지역인재가 있어요. 그런데 정시에서는 지역인재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는 일반에서 못 뽑아도 일반 정시로 가고 지역인재에서 못 뽑아도 일반 정시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역대학의 정시는 지역인재가 없기 때문에 순천향대 같은 경우 없기 때문에 이거는 수도권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의대 지원되는 측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여기를 가고 싶다면 명순위가 수능이에요. 아까 그 1등급 3개 대천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등급 3개가 나온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명목 경쟁률은 대단히 높을 가능성이 높지만 실질 경쟁률은 상당히 낮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이 되면 논술에서도 가능성이 생길 수 있지만 수능 최저 조건이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자격이 박탈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수능 최저 등급을 매우 우습게 해요. 대단히 우습게 해요. 그러니까 뭐 국민대 같은 경우가 이제 문과가 2개하고 5등급이고 자연계가 2개하고 6등급이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 생각해 2개하고 아니 3등급 2개가 안 나와? 바보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안 나와서 떨어지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민대 경영학과 2개하고 5등급 못 맞춰서 교과전형 커트라인이 6.8이에요. 9등급제에서 6점 몇 등급이 국민대 교과에 들어갔어요. 그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중간에 블랙가 생긴 거죠.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들이랑 최저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의대를 가고자 한다면 수능 최고 등급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3개학 4등급, 4개학 6등급 이런 게 이제 최저, 대학 입장에서 최저고 우리들한테는 최고 등급이다. 그리고 이제 수능을 마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 인재도 있지만 여기 지금 이제 요번 고3 기준으로 해서 각 지역의 재학생 숫자, 요 수학 내신 1등급 받을 수 있는 아이들 숫자, 그다음에 수능 1등급 나오는 퍼센티지인데 보시면 강원도에서 수학 수능 1등급이 97명 나와요. 그런데 강원도에 의대 정원이 432명입니다. 저 수능 최저 못 맞춰서 정시 2월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까 말씀드린 그 순천향대 쪽, 대전, 세종, 충남 이쪽도 재학생은 3만 명이 넘지만 수학 내신 1등급은 요 증원된 인원 970명보다 더 많아요. 1200명. 근데 수능 1등급, 수학 1등급은 79%에 해당되는 이제 770명. 이제 요걸 수시에서 못 뽑는 경우에는 뒤로 넘어온다는 거죠. 정시적으로. 그럼 이제 수능이 잘 받쳐져 있으면 수시를 쓸 때도 자기가 정시로 아까 얘기한 나쁜 대학, 성균관대를 갈 수 있다면 수시에서 중앙대를 쓸 거야 안 쓸까요? 자기가 정시로 성균관대를 갈 수 있다면 수시에서 중앙대는 잘 안 쳐다봐요. 그러니까 수시 납치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수능이 잘 나오는 학생들은 수시를 상당히 높게 쓸 수 있지만 이게 내신만 좋고 수능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스펙트럼을 넓게 해서 써야 돼요. 수시 와서 쓸 때.
그래서 이게 의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 학과를 쓸 때도 수능이 됐을 때와 안 됐을 때는 그 원서 쓸 때 전략이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럼 이제 제가 요번에 이제 의대 들어가서 놀고 있는 애들, 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자료집에 없고, 전년도 수능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제 국어 100분이 100점에 99점. 우리 부모님들 눈에는 5, 1등급 이렇게 보일 텐데, 요거를 보실 때는 이게 좋습니다. 100분이 만점이 300점인데, 국어 100분이 100점, 수학 100분이 100점, 과탐 100분이 평균 100점에서 300점 만점인데 296.5점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얘는 자기 지역의 지역 인재를 하나 쓰고 충남대 의대 지역 인재가 뭐 적정 또는 안정으로 나와요. 좀 이런 아이들은 나군에 다시 지역 인재를 쓰지 않습니다. 자기네 이제 지역에서 제일 좋은 국립대를 쓰고 나서 다 서울로 써요. 그래서 나군에서 중앙대, 경희대는 상향, 합격률이 뭐 20% 미만이니까 여기 쓰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여학생이니까 이화여대 의대 자연이고요. 이화여대 의대 인문입니다. 그래서 자연도 쓸 수 있고 인문도 쓸 수 있는데 이화여대식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1000점 만점에 973.89점이고 문과 쪽이 972.94점이었어요. 그럼 이 학생은 이때 자연계가 55명 뽑고 인문계가 8명 뽑습니다. 문과생도 쓸 수 있다지만 뚜껑을 열면 여기도 이과, 여기도 이과예요. 뽀끈하게. 왜냐하면 지금 문과 학생들이 수능을 보면 다 쳐집니다. 이게 통합수능이라서. 그래서 이 학생은 자연계 쪽에 점수가 비교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쪽을 지원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 다군에서는 상향인 인하대 쓸래 아니면 좀 적정할 수 있는 당국대 쓸래 그랬더니 이제 서울로 올 수 있는 순천향대 쓰겠다 그래서 여기 최초 합격이 되고 이화여대도 최초 합격, 그다음에 순천향대 의대가 예비번호 109번이 나왔어요. 109번. 근데 이제 작년에 충원 합격이 139번까지 됐어요. 순천향대가. 그래서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4차 충원 합격을 한 것 같은데 의대를 써서 3개 의대가 다 붙은 거죠. 그러니까 수능에서 이제 경쟁력이 나온 거죠. 얘는 이제 재수를 해서 잘된 케이스인데 다음 아이는 좀 봐주세요. 142, 141점인데 142, 141점이었는데 이게 더 높죠. 표준 점수 더 높죠. 근데 이제 과탐을 맞췄어요. 얘는 이제 고3 재학생인데 100분이 100점에 이쪽이 약하죠. 그래서 300점 만점에 288. 표준 점수는 얘가 416점이고 아까 앞에가 417점인데 1점 차이밖에 안 나는데 100분위가 차이가 많이 나죠. 탐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연세대라든지 서울대 컴퓨터 빼고는 뭐 서울대는 다 적정이다. 적정한 라인이기 때문에 의대를 써보면 어떻겠냐 해서 전남대 의대랑 그다음에 요건 이제 이화여대 쪽으로 환산을 하니까 자연은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인문 쪽으로 해서 972.95점이 나오고 좀 상향으로 순천향대 의대를 쓰면 어떻겠냐 했더니 얘는 이제 의대에 대한 소명의식이 별로 없었어요. 이때. 점수는 좋은데 그래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를 쓰고 연대 컴퓨터를 이게 안정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눈 감고 지원을 해도 붙어요. 그런 점수죠. 그 다음에 이제 다군에다가 고신대 의대를 썼습니다. 쓸 대학이 없으니까 일반과는. 그래서 당연히 최초 합격 고신대 의대가 예비 11번 나와서 충원 합격이 됐어요. 근데 이제 등록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화여대 의대를 쓸 걸 그랬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화여대 의대 97.95점이죠. 97.95. 근데 아까 앞에 학생 97.95인데 앞에 학생이 97.94예요. 얘가 0.01점 밑에고 뒤에
소명의식 없었던 애가 0.95, 0.01.9 이런 정시에서는 얘가 붙거든요. 실제로 모의 지원을 해보니까 8명 중에 한 6번째 나왔어요. 얘도 합격선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앞에 여학생한테는 이화여대 인문 의대를 쓰지 마라. 내가 이화여대 인문 환산 점수 너보다 높은 애들 4명 상담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거짓말이죠. 8명 뽑는데 제가 이화여대 의대 인문 지원하는 4명 어떻게 알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얘도 붙여야 되고 아까 앞에 애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얘네 둘을 충돌시켜 놓으면 아까 앞에 애가 0.02점 낮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인문을 쓰고 앞에는 자연을 써라. 그래서 둘 다 붙었을 텐데 얘가 의대에 대한 소명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쓰고 저는 빨간색으로 추천을 하고 그래서 그 엄마가 속상해서 연락이 왔어요. 인재야 이화여대 의대 안 쓰고 후회하고 있다. 그 어머니가 물어보신 거는 이거예요. 다 붙었으니까 서울대 등록을 해놓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고신대 의대에 등록을 해놓는 게 좋겠어요?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인생사에 강양이라도 그래서 뭐 이 점수가 내년에도 꼭 나온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냥 의대에 해놓고 시험 다시 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시대인지에 있는 겁니다. 아니 목동 시대인 줄 알고 대치동 시대인 대통령이 선전하는 재수학원 있죠?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우리 아이들이 고1, 고2 때 모의고사 때 못 만나요. 오로지 고3 모의고사 6월과 9월에만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 무지막지한 애들은 같이 경쟁을 안 해보니까 모의고사 점수가 뭐 6월 달에 떨어져도 올릴 수 있다 이제 이런 상당히 깜찍한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올려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의대 거기 나온 이건 자료집에 제가 해드렸는데 여기 나온 성적이 9등급제에서의 성적이니까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2점대가 없습니다. 1점대로 약대도 이런 상황이고요. 자료집에도 거기 해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학년도 개편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 수능에서는 그 선택해서 보는 엄매냐 화작이냐 이제 이런 걸 선택을 안 하고 이제 통합 과목으로 다 시험 보고 지금 고1과 중3이 아주 많이 다른 게 이거죠. 현재 고1은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고등학교 1학년 내신으로만 배우고 수능 시험은 뭐 문화생지나 사회문화 생활과학 이렇게 선택 과목을 보는데 수능에서 지금 중3은 선택 과목 같은 거를 사회문화라든지 물리원, 물리학, 투 이런 거를 내신으로만 배우고 수능에서 다시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현재 고1은 예전 선배들은 통합사회 통합과학 1학년 때 내신 공부를 하고 나면 다 버렸어요. 과감하게. 어차피 수능에서 안 보니까. 근데 고1은 지금 버릴까 말까. 이런 거 있어요. 버렸다가 또 재수능 다시 해야 되니까.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요 미적이랑 기하, 심화 수학을 만들자 막 그랬는데 수학회에서 엄청나게 거칠게 요구했는데 뭐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신설을 안 했고, 그다음에 이제 내신을 5등급 상대 평가를 하니까 과연 어느 정도 그 합격선이 더 올라갈 거냐. 그 5등급으로 되니까 뭐 긴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잘 됐다. 우리 애는 한 2등급 선이니까 10% 안에 드니까 1등급으로 넘어온다. 이렇게 이제 다들 웃기고 계신데, 제가 그 고민하고 걱정하는 건 뭐냐면, 전 국민이, 전 중3 아이들이 자기가 다 1등급 받는 줄 알아요. 다 1등급으로 지금 가정을 하고 다 계획을 짜시는데, 전 과목이 1등급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걸 예상하실 때는 이게 전부 다 1등급이 나오기는 상당히 힘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정시는 40% 기후 유지하는 걸로 좀 강락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이제 선배들은 화작이냐 언매냐 중에 선택을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 붙어서 시험을 보고 내체 언어만 빠지는 거예요. 내체 언어. 그다음에 이게 이제 대수가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수원이 대수고요. 수치가 미적분 원이고 확통이 확통. 이렇게 이제 시험 보는 거죠. 그다음에 노란색으로 된 게 절대평가. 그다음에 이렇게 9과목, 8과목 중에 선별하다가 이제 공통 통합세 통합과목을 이제 묶어서 시험 본다. 그다음에 내신이 원래 이제 4%, 11%, 23%, 1, 2, 3등급에서 10%, 34%, 66%로 범위가 늘어나니까 기존에 2등급 구간에 있었던 상위 5%에서 10% 아이들이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갈 것 같아요. 여기가. 그리고 기존에 3, 4등급 구간에 있던 아이들이 이제 2등급을 넘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이렇게 4% 희소성이 있을 때랑 희소성이 떨어질 때는 그 성적에 대한 변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과 전형에서는 아마 수능 최저를 더 높일 수가 있어요. 수능 최저를 2합, 아까 2합 5, 2합 6에서 2합 4, 2합 5를 이제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탈락하는 애들이 이제 생기는 거고, 이런 현상들 때문에 자사고랑 특목고가 유리하다, 이렇게 우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길 수도 있고, 그런데 반대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원래 기존에 ABC로만 나왔던 진로 선택 과목이나 전문 교과가 1, 2, 3, 4, 5등급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사고 외고에서 그냥 ABC로만 포장이 됐던 게 상대평가로 되니까 이 부분은 외고 자사고한테 불편한 부분입니다. 그냥 절대평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던 과목들인데 그것도 다 상대평가로 바뀌니까 이런 부분들은 자사특목에 분리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서울대 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서울대가 수시 지분에서 요 3개와 7등급이거든요. 요거들은 떨어지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요 수능 최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뭘 뽑냐 그래서 면접을 강화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시에서는.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이 비율을 40%로 했는데 이 비율을 축소를 하려고 하고, 수능보다는 이제 이 전형 방식을 어떻게 하냐면, 아까 제가 그 의대 사례 2개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표준 점수를 뽑는 게 아니라 100분위 점수가 아니라 1단계를 그냥 등급으로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 학생부를 평가해서 짜르겠다. 이렇게 지금 정시에서는 전형 방식을 좀 바꾸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확정 발표된 건 아니니까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정도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제가 아무리 이렇게 대입에 관련된 말씀을 드려도 중3 학부모님들의 질문은 딱 하나예요.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요새 그러니까 지금 고3이 방학이 끝나고 이제 이번 주에 계약하거나 다음 주에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이 끝나고 나면 9월 4일 날, 아까 말씀드린 재수행이나 다시 9월 4일 날 모의고사를 가요. 9월 목평이라고 그러죠. 9월 4일 날 그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수시 원서 접수합니다. 9월 4일 날 마지막 모평을 보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수시 원서 접수를 하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그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제정신이 아닌 애 2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 학생은 학교 이름 말씀드릴 수 없고 내신 따기가 좀 그래도 쉬운 용인한 고등학교에 가서 목적을 이뤘어요. 1.3대 등급을 받고 그래서 전교 2등입니다. 전교 2등.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게 6월달 모의고사를 보니까 평소에는 1등급, 2등급 나왔대요. 영어가. 근데 지금 2등급이 없어요. 한국사를 제외하고 2등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제가 정시를 어디 가나 계산해보니까 건대 글로벌 바이오이랑 반대쪽은 제약공학. 근데 수시에서는 약대를 목표로 준비를 했던 애거든요. 근데 약대의 수능 최저가 센 데는 3합 4등급, 보통이 3합 5등급. 얘는 3합 5등급이 아니라 하나합 5등급이에요. 상당히 괴로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이 뭐 약대 힘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지 상당히 풀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과로 써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일반과를 쓰는데 아까 말씀드린 성균관대 그 종합전 이런 거 쓰면 쳐다도 안 보니까 추천 전형을 써야 돼요. 학교장 추천 전형 교과. 근데 서울대가 세계합 7등급, 연세대가 수학 포함해서 2개와 5등급, 고려대가 세계합 7등급, 서강대가 세계 3등급. 지금 다 못 맞히고 있어서 위험입니다. 그래서 위험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괄호에다 써놓은 건 뭐냐면 그래도 열심히 해서 수능 최저를 맞히면 적정한 소신, 서강대가 적정, 성균관대 교과가 적정 소신으로 바뀐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학생이 9월달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래도 똑같다 그러면 이제 제가 다른 걸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예, 요 이화여대 교과를 반드시 써라. 수능 최저가 없고 1단계 5배수를 뽑아서 면접하는 교과적입니다. 요걸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얼굴이 이그러지죠. 예, 여대는 가면 안 되는 대학이니까 여자애들한테. 예, 여중 여고 애들한테 금기어가 여대예요. 수능 만들 일 있냐 막 이러면서 대단히 불편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도 얘기하죠. 여대도 너 싫어한다. 예.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남자들 못 보니까 널 하는 거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싸움이 나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대체적으로 수능 최저가 3개 합쳐서 몇 등급인데 이제 경희대 외대가 이제 2개와 5등급, 2개와 4등급이니까 여기가 1.52등급이니까 네 내신은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2와 5를 못 맞추고 있으니까 위험한데 맞추고 적정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라이한테 이제 희망 줘야 되니까 어떻게든 뭐 이화여대는 어딜 간 다음에 반수든 재수든 해서 학교에서 힘들다고 했지만 내년에 네가 쓸 수 있는 약대가 수두룩하다. 예, 서울엔 안 되고 지역대학으로 가면 된다. 왜냐하면 내신, 이게 이제 내신 구간이거든요. 합격자 구간. 얘가 1.3 초반이니까 쓰면 거의 다 된다. 단 여기 아까 말씀드린 3개와 5등급 또는 3개와 6등급을 받으지 마세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수능 최저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수능 최고 등급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신을 따기 용이한 고등학교에 가서 그 목적은 이뤘는데 수능이 망가진 거예요. 수능이. 그러니까 이런 고등학교를 고민하고 계신 부모님들과 학생들은 학기 중에는 내신 준비를 하겠지만 방학 때는 수능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좋은 내신을 갖고 다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등학교를 고민하고 계신 학부모님들, 학생들은 방학 때 아이들이 수능 공부를 안 하면 구탈하시든지 밥을 안 먹게 되지. 그래서 수능을 어쩔 수 없이 하게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최상위권 대학에 안전하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적 성격의 학교 있죠. 내신 따기 대단히 힘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내신이 1.8까지 버텼어요. 그 학생은. 그런데 얘도 이렇게 얘기했죠. 평소에는 국어가 2등급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서 평소는 없다. 6월만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국수 0 중에 하나가 망가지고 과탐 2개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음에 안 들고. 근데 얘도 목표는 약대래요. 근데 약대 가기에는 점수가 밑으로 쳐져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서연고로 이제 보상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서울대 연세대로. 얘도 가천대 의대 논술 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 세계 1등급이 아니라 하나 3등급이다. 너는 지금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도 약대를 쓰고 싶다면 가천대, 아주대, 숙명여대 중에 그냥 하나만 쓰고 그다음에 이제 고려대 종합전형을 쓰게 되면 그 전년도 내신장 거의 맞으니까 적정한 소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는 네가 수능이 6월보다 상승할 거라고 예상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수능이 하락할 걸로 예상이 된다면 요거보다는 진정을 해서 써야 된다. 약대는 하나 쓰고 싶으니까 같은 대로 하나 쓰고
연세대 국제형 융합과 공학부랑 고려대도 학과를 바꿔서 더 안전학과를 쓰고 그다음에 이화여대 교과전 요걸 써서 신설된 과를 써서 하는데 요 이제 4번까지는 그냥 쳐다보는데 5번부터는 안 쳐다봐요. 왜냐하면 이 학생도 이화여대 가려고 저 내신을 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화여대는 얘한테도 치이고 아까 앞에 얘한테도 치이고 아주 상당히 괴로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시에서 현재 이화여대가 모든 과가 중앙대 밑에 있어요. 모든 과가 의대, 약대부터 시작해서 경영학과, 뭐 기계학 다 중앙대보다 밑에 있어. 그래서 어디랑 비슷해졌냐? 집에 가서 오늘 따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중앙대랑 이화여대랑 같이 붙으면 어디 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럼 당연한 뭐 물어볼 거예요. 당연히 중앙대 가야지. 요새 어디랑 비슷해졌냐면 경희대랑 비슷해졌어요. 경희대랑 이화여대를 같이 붙으면 되게 고민해요. 경희대 가야 되나 이제 이렇게. 이거를 모든 국민과 모든 여자들이 알고 있는데 딱 세 부류만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부류냐면 이화여대 나온 여자들, 이화여대 나올 여자들, 이화여대 있는 여자들만 인정하지 않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화여대가 매우 이른 시기부터 정시에서 자유전공으로 학생들을 뽑아요. 학과를 뭉쳐서. 모든 학과별로 뽑으면 상위권과 하위권이 싹 다 나눠지지만 자유전공으로 묶어서 뽑으면 합격선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 효과를 누렸어요. 이화여대가. 근데 이제 과별로 뽑는 데들은 다 중앙대랑 중앙대 밑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 수시 원서 쓸 때는 이제 저 관점을 잘 가지셔야 돼요. 재수를 할 용의가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이제 수능에 대한 접근을 정말 빡세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충대충 하고 있는지. 상당히 대충대충 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고3 교실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개판 중에 개판으로 바뀝니다. 고3 교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개판으로 바뀌어요. 이해하지 못하시겠죠? 왜냐하면 원서 이렇게 쓰고 나면 붙은 줄 알아요. 그래서 수능을 2부로 해요. 2부로. 국어 2에 수학 2, 뭐 영어 1 나오면 합이 5. 매일 2부로 수능을 합니다. 엉덩이로 해야 되는데 2부로 해요. 그러니까 2부로 하니까 최저를 못 맞추죠. 그래서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나중 되면 또 똑같이 2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그래도 자사고 특목고를 끝까지 좀 생각을 해보겠다 그러시면 요거를 좀 고민 많이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어려운 시험에 강하냐. 그다음에 여학생들은 저쪽에서 지원하는 남학생이 수학과학 성적이 이제 잘하니까 우리 딸이 수학과학 성적에서 우위에 있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남친애들은 게으르면 못 버팁니다. 게으르면 못 버티니까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보내는 게 더 낫고요. 그래서 전국 단위 자사고가 이렇게 이제 10개가 있고 이제 밑에 명도를 넣어드렸는데 요 10개 학교 중에 거의 수시로 돌아가는 학교가 수시형 학교가 하나고 하늘고 민사고 제철고인데 요새 평제철고가 수시반 정시반 이 정도의 실적으로 좀 바뀐 것 같고요. 민사고 하나고 완전 수시형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유일한 정시형 학교가 상상고. 그래서 남자애들을 200 커터로 뽑죠. 남자애들 200이기 때문에 정시형 아이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제가 반대로 여학생들이 상상고 가서 수시를 챙겨요. 왜냐면 이 남자애들이 내신 안 달릴 때는 좀 덜해요. 내신도 가져가봐 이러면서 푸근한 애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이 반대로 상상고 가서 수시를 챙기면 왜 인원이 제일 많은 축에 속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명도 외고는 학생부도 잘 나오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이 받쳐주면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데 이게 5대5의 공학이 아니에요. 잘 모르실 텐데 이게 명도 외고 여자 고등학교입니다. 모르셨죠? 명도 외고 여자 고등학교예요.
여자아이들 3배 왔어요. 3배, 4배. 그렇기 때문에 예, 남학생들이 이제 가서 버틸 수 있냐 없냐 이거 잘 고민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도 이제 우리 아이는 이제 일반고적인 측면으로 고민하겠다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학생들은 예, 어떤 남자애들이냐면 예, 게으른 남자애들을 따라가면 좋아요. 그럼 내신 따기가 좋습니다. 내신 따기가. 그리고 남자애들은 이제 피난처로 가야 되는데 이게 잘못 가면 막 예, 먼차 피하려다가 이제 먼체 예, 강서 갔다가 덮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이제 그 아빠 엄마들이 이제 아빠들이랑 얘기할 때는 아빠들은 별로 고민 안 해요. 그냥 예, 가까운 데나 빡센 데 보내라고. 그냥 강서 보내, 양정 보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엄마랑 다투죠. 왜냐면 내신으로 수시를 가야 되는데 강서 갔다가 내신을 못 챙기니까. 하지만 이렇게 빡센 고등학교에 애들이 더 많이 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지금은 좀 덜해졌는데 요 남부에서 요 양천이 그 종합전형으로 제일 재미를 많이 봤었어요. 근데 학생부가 이 순수 목동 지역은 학생부가 그 평범 화려하지 않아요. 특히 양정부 정말 화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시적 능력이 강하니까 학생부의 기울일 노력을 수능 쪽으로 기울여요. 가장 학생부가 좋은 곳은 한가라고. 근데 인원이 너무 적어요. 한가람 대학이라고 그러죠. 한가람 대학이라고. 186명, 184명. 그리고 여고를 보낼 때도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과생 잘하는 애들은 그냥 목동고로 가자. 문과생 중에 잘하는 애들은 진명으로 가자. 이런 선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내신으로 교과 전형을 살려야겠다 그러면 금옥역을 가는 경향성이 강해요. 예. 그러니까 내신으로 승부를 걸겠다 그러면 이제 금옥역 이쪽 두 학교보다는 시험이 쉬우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고 남고에서는 그냥 정시판 살겠다 그러면 이제 양정, 강서, 대일 중에 고르고 그래서 종합전형으로 어느 정도 이제 좀 재미를 봐야 되겠다 그러면 양천을 선택하는 경향성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공학 중에 배감, 식목, 신서 이쪽은 이제 신서가 문제가 제일 쉽지만 인원이 제일 적어요. 그래서 그 인원 적은 불리한 핸디캡을 극복해야 돼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제가 맨날 신목고 원래 여학생이 촉발되는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신목 여성화 고등학교였는데 제가 맨날 이렇게 설명하고 다니니까 예, 그 여학생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가장 사랑이 꼽히는 학교가 연애 성공률이 가장 높은 학교가 신목이에요. 신목. 그래서 우리 아이, 특히 남자아이가 신목에 가거나 요 공항에 갈 때, 특히 여성이 촉발되는 공항에 갈 때, 그다음에 이제 명도 외고를 고민하고 계신 남자 학생들 집에서는 우리 남자 아들이 3가지가 딱 구비되면 가면 좋아요. 아까 얘기했던 수학과학 성적이 잘 나오고 우위에 있고, 그다음에 부지런함. 그다음에 3번째 제일 중요한 못생겨야 돼요. 잘생기면 저 빨간 애들이 아니라 빨간색 성별 아이들이 가만 안 놔둬요. 가만 안 놔두니까 정말 어디 내놔도 못생겼다 하면 신랑이 자신있게 네. 그리고 너무 잘생겼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만 세수한다든지 옷을 교복입고 갈아입지 않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라도 이쪽을 이제 쳐낼 수 있게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신목과 막 잡아먹는 나쁜 학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 아이가 내신 관리를 꼼꼼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쉬운 시험에 좀 더 강하다 그러면 시험이 쉬운 학교, 내신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한 학교에 가서 아까 그 전자 학생처럼 내신이 탑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이쪽 학교보다 최상위권 대학 가는 게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이쪽에서는 교과 전형을 많이 써야 돼요. 이쪽을 고민하면. 그런데 이제 약점이 아까 말씀드린 수능이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종합전형 쓸 때 수능 최저 없거나 약한 대학 여기를 쓴다.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해주시고 반대로
그냥 전통 목동 지역의 빡센 학교를 고민한다 그러면 교과전형 쓰기는 아까 보셨지만 힘들죠? 대신 종합전형을 수능 최저 있거나 강한 대표적인 게 고려대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이제 전략을 짜신 거죠. 시험이 어려운 학교, 내신 경우 상대적으로 치열한 학교에 가서 수시를 쓰려면 내신 버텨야 돼요. 여기서 내신 버텨야만 아까 이제 고려대를 쓸 수 있는 거, 내신이 이제 처지면 정시로 돌리거나 아까 이제 경쟁률 가장 높은 논술로 이제 많이 하죠. 근데 이제 논술을 할 때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내신이 뭐 3.4, 4.8이니까 상위권 학교를 가려면 논술로 해야 아이들이 많이. 근데 이제 논술학원에서 해주는 얘기를 저한테 옮겨줘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인다. 예, 조금만 더 훈련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다음 달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수능, 수학은 4등급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돈을 내는 거는 그 논술학원 경영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예, 지분을 투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떨어지면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 이제 학교를 선택하실 때는 우리 아이 성향성, 경향성을 여기다 대입해 보시고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그래서 대박이 날 고등학교를 찾는 게 아니라 후회를 덜할 학교를 찾으셔야 돼요. 예, 후회를 덜할. 왜냐면 이게 배우자 선택이랑 똑같습니다. 예, 여기 만나도 후회, 여기 만나도 후회이기 때문에 예, 후회 아버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예, 후회를 덜할 학교를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이 고등학교 선택을 뭐 건강을 해칠 정도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무슨 목동에 12개 고등학교를 다 고민하시는데, 아니, 두 학교, 세 학교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하시면 되고,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그들은, 예, 그 고등학교 갈 그들은 다 정해놨어요. 그 여자애랑 신곡고 가기로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 남자애랑 신소 가기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꾸 엄마가 아빠가 뭐 강서 가라, 뭐 목동 가라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이제 뭐 싸울 필요가 없고 예, 그냥 이 상태로 해서 그냥 전달만 해주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시현 씨의 예, 밴드가 있습니다. 혹시 입시 관련해서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 가입하시면 바로 승인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고맙습니다.